여기가 세종시 전동면인가? 전동면. 자막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시연을 한 거니까 개인적으로 세밀하게 하시면 하실수록 이게 효과가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포토스케이프와 같은 걸 약 600m 앞 시속 80km 이동식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실존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의 진짜 이름은 이모테입니다. 기원전 2650년에 태어나 2600년까지 이집트에 살았던 명사였습니다. 왕의 속정이자 태양신을 섬기는 유능한 대사제였죠.
실제로 이모탭이 살아온 삶과 행적들은 영화 속 악당 이모탭과는 사뭇 달랐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이모탭은 아주 다재다능하며 여러 직업을 가진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최초의 건축가이자 의사였으며 왕궁의 관리자이자 천문학자, 시인, 철학자이기도 했죠. 이집트 고왕국 시대 조세르 왕의 피라미드 발굴을 했죠. 한 유물이 발견되면서 이모탭의 이러한 행적들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발견된 유물은 왕의 비석 발판이었는데 그곳에 이모탭에 대한 내용이 새겨져 있던 것이죠. 발판에는 이모탭이 맡았던 직업과 역할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훌륭한 인물인지 칭찬하는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예는 뛰어난 의술 실력을 가진 이모탭에게 치료를 받고자 하는 인파로 그의 성소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고 하죠. 이처럼 의술로도 명성이 드높았던 그가 죽게 되자 이집트와 일부 그리스 지역에서는 그를 의술의 신으로까지 숭배했습니다. 그 위상은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와 동일시되는 정도였죠. 더군다나 놀랍게도 그는 고대 이집트 최초의 계단식 피라미드를 설계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우리에게 익숙한 피라미드는 사각뿔 모양이지만 이모탭이 만든 조세르 왕의 People are amazing. I know these rules can feel constraining, but remember, the point of this course is to learn how to write 약 clearly 600m 앞 and 시속 persuasively. 60km 구간 단속 시작 지점입니다. Think about the truth. 이모탭이 만든 조세르 왕의 피라미드는 계단식 모양이었죠. 고대 이집트에서는 건축물을 지을 때 진흙으로 만든 벽돌을 쌓아 올리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모탭은 최초로 돌을 자른 후 쌓아 올리는 방법을 개발하여 피라미드를 건축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점점 발전하면서 훗날 기자의 피라미드와 같은 매끈한 사각뿔 모양도 건축이 가능해지죠. 이모탭은 사망한 뒤에 의술의 신으로 추앙받을 뿐 아니라 농작물과 질병 치유의 신으로 약 멤피스 600m 최고 상식 중 앞에서 하나 청주 IC 네페르tum과 동일시될 5성역 정도로 방면 왼쪽 존경을 고가차도로 받았습니다. 진입하세요. 파라오도 아닌 분홍색 사람이 차로로 이토록 주행하세요. 신격화되는 것은 고대 이집트에서도 흔치 않은 일이었다고 하죠. 이처럼 죽어서도 신과 같은 권세를 누렸던 그가 어떻게 영화 속에서는 그렇게 지독한 악당으로 그려질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시작은 하나의 오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922년 이집트 왕가의 계곡에서 세계를 놀라게 한 잠시 후 문화재가 왼쪽 발견되었고 고가차도로 바로 진입하세요. 동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고대 이집트 파라오의 무덤이었습니다. 이 무덤은 그 다음 유명한 투탕카멘의 안내까지 계속 것이었는데 직진입니다. 이후 발굴에 참여했던 이들이 하나둘 기묘하게 죽어나가자 사람들은 소위 투탕카멘의 저주가 무덤을 훼손한 이들에게 저주를 내린 거라며 수군댔습니다. 다양한 괴담이 퍼져나갔고 이때 만들어진 이야기 중 하나가 투탕카멘에 관해 왕의 사후세계를 방해하는 이들은 이모탭의 이름으로 저주를 내리리라 라는 문장이 쓰여있다는 것이었죠. 좋은 가십거리였던 이 괴담으로 이모탭은 유명해졌고 이집트의 뛰어난 학자이자 대재상이었던 이모탭의 이미지는 서구권에서 점점 새로운 경로로 만화적으로 안내합니다. 변질되어 갔습니다. 다음 이 안내까지 인식이 계속 그대로 굳어진 직진입니다. 결과 전 세계적 흥행에 성공한 할리우드 영화 속 악당의 이름까지 이모탭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모탭은 학문과 의술의 신에서 사랑의 눈이 멀어 자신이 모시던 파라오를 배신하고 세계를 멸하려 한 악인으로까지 추락하게 된 것이죠. 이모탭이 죽어서도 잊지 못하고 수천 년의 시간도 막지 못한 사랑의 주인공 아낙수남은 그녀 역시 고대 이집트에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실제 그녀의 이름은 안케세나멘인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영화 미이라송 영어 발음과 자막의 오류에 따라 아낙수나문으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 속 안케세나멘과 이모탭은 전혀 관련이 없었는데 그들의 사이에는 실제로 시간이 방해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모탭이 기원전 27세기경을 살았다면 안케세나멘은 기원전 14세기 인물로 둘 사이에는 엄청난 시간의 간격이 있죠. 실제 역사를 살펴보면 안케세나멘은 로맨스와는 거리가 먼 매우 불행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고대 이집트 제18왕조의 파라오 아케나톤과 아름다운 왕비 네페르티티의 셋째 딸이었죠. 안케세나멘은 어려서부터 아름다운 미모로 궁중 밖까지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어찌나 아름다웠던지 현대에 와서도 클레오파트라, 네페르티티와 함께
이집트 3대 미녀로 칭송받고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앙케세나멘의 어머니인 네페르티티가 왕의 총애를 잃고 왕비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공석이 된 왕비 자리를 채운 것은 충격적이게도 아케나톤의 친딸인 앙케세나멘이었죠. 사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왕가의 핏줄을 유지하기 위해 그 친원이 성행했기 때문에 이는 꽤 흔한 일이었습니다. 혼인 후 앙케세나멘과 그녀의 아버지 사이에는 딸이 한 명 태어나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이 좋지 않았던 아케나톤은 사망하고 그의 사생아인 스메크카레가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왕도 즉위 1년 만에 사망하여 또 다른 왕을 맞이해야만 했죠. 바로 앙케세나멘의 이복 동생이 투탕카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왕이 된 동생과 다시 결혼하면서 왕비로서의 두 번째 삶을 시작하죠. 하지만 투탕카멘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됐기에 대신들에게 휘둘리는 꼭두각시 왕에 불과했습니다. 앙케세나멘은 투탕카멘의 두 아이를 임신했다가 모두 사산하여 후계자를 갖지 못했죠. 약 600m 앞 왕과 신호 왕비의 위반 및 시속 불행은 50km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속 불안한 입지 속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던 투탕카멘이 어느 날 원인 모를 죽임을 당하고 만 것이죠. 당연하게도 앙케세나멘 왕비는 대신들의 손에 자신의 남편이 타살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여인의 마음은 약 150m 대신들에 대한 앞 의심과 어린이 증오로 보호구역입니다. 가득했지만 시속 늙은 대신들은 50km 앞던 서행 후 운전하세요. 앙케세나멘 왕비와 결혼하려고 했죠. 어린 나이에 요절한 투탕카멘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왕비인 앙케세나멘과 결혼을 하면 차기 파라오의 자리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앙케세나멘은 자신의 남편을 죽였을지도 모를 남자와 결혼하는 일만큼은 간절히 피하고 싶었죠. 결국 앙케세나멘은 이집트 주변국인 히타이트의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자신과 결혼할 왕자를 하나 보내주면 그를 파라오로 세워주겠다는 조건의 내용이었죠. 강국이었던 히타이트를 이용해 원수 같은 대신들을 견제하고 자신의 입지도 강화할 목적이었습니다. 히타이트 왕은 이 소신을 받고 크게 기뻐하며 왕자 잔난자를 이집트로 보내죠. 그렇게 미망인의 뜻대로 이웃나라 왕자와의 결혼이 성사되나 싶었지만 예기치 못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잔난자 왕자가 이집트 국경을 넘은 직후 알 수 없는 세력에 의해 살해를 당하고 만 것이죠.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이집트의 대신들이 손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발버둥은 좌절되었고 앙케세나멘의 슬픈 세 번째 결혼식이 거행되죠. 바로 자신의 외할아버지이자 투탕카멘의 재위 시절 재상을 지낸 가장 세력이 컸던 경로 대신 안내를 시작합니다. 아이를 남편으로 맡게 된 것입니다. 왕비와 결혼한 아이는 파라오의 자리에 올랐고 이후 앙케세나멘에 대한 기록